LH투자증권 리서치가 만드는 오늘의 이슈 인사이드, 저는 애널리스트 변종만입니다. 저희 방송이 월수금 아침 8시 30분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벌써 오늘 두 번째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질문과 댓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슈 인사이드는 카지노 산업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애널리스트는 기업분석부의 이화정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화정 연구원님하고 카지노 산업 얘기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제가 추정해 보건데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먼저 전일 미국 증시 정리해 드리고 말씀 들어볼 텐데요. 네, 잠시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내렸습니다. 다우지수가 0.29%, S&P 500이 0.53%, 나스닥 지수는 1.56%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물가와 금융 긴축, 경기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이 되었고요.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섹터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틸리티 섹터가 1.7% 올랐고 부동산도 1.1%, 필수 소비재가 0.7%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소비재는 2.3% 하락을 했고 테크놀로지도 1.2% 내렸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고용지표도 좋았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예상치보다 낮았고 올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금리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소폭 내려서 1.84%가 되었고요. 유가도 내렸습니다. WTI가 2.3% 하락해서 배럴당 108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내려서 1204.6원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 정리해 드렸고요. 다시 또 원래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요. 네, 오늘 카지노 산업 이야기 해보기로 했는데 제목이 리포트 제목이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끝이 보인다. 상당히 좀 강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떤 좀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한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카지노 산업 코로나19 시작된 이후에 주가 보시면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하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 이맘때랑 주가 수준이 다시 유사한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변동의 끝을 내고 다시 이제 상승세를 탈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카지노 어떤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동이 좀 가능해지고 하면은 좀 접근성이 좀 좋아질 거고 거리두기 제한도 많이 좀 없어지면 사람들이 또 뭔가 또 그동안에 눌려있던 소비나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또 찾아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카지노 어떤 그 카지노 가보면 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좀 제한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좀 있는 상황인가요? 네, 현재 강원랜드 가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이런 칸막이 같은 게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테이블당 앉을 수 있는 이제 그 명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럼 방문객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 네, 말씀이신데요. 방문객 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3,000명 정도 동시 체류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6,000명에서 8,000명까지도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신다면은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고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그때는 이제 뭐 저희 방문객 수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테이블 안에서 이제 게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전반적인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또 카지노 업체들 보면 또 저희가 이제 국내 내국인이 갈 수 있는 카지노가 있고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카지노가 네. 외국인 전용이 있잖아요. 좀 나눠서 보면 좀 어떨까요? 일단 저희 이제 NH에서는 내국인 카지노를 외국인 카지노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잠시 언급하셨지만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고객 접근성입니다. 고객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먼저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오갈 이유가 필요가 없는 내국인 카지노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강원랜드를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이제 저희 탑픽으로 삼아서 말씀드리고 있고,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카지노보다 약간 좀 더 느린 이제 회복세가 기대가 되며, 여기에 지금 이번 레포트에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중국 VIP에 대한 규제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중국 VIP 리포트에 제가 보니까 정킷 규제라는 표현이 있던데 사실 좀 네. 잘 모르는 내용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정킷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정킷이라고 하는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카지노에 손님을 데리고 오고, 그런 이후에 해당 카지노에 있는 방을 빌려서 실제로 정킷의 딜러가 실제 그 손님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돈을 나누는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정킷이 카지노 손님들을 데리고 온 이후에 그들과 게임을 하고 커미션을 저희 그 카지노 사업자들한테 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좀 생소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로 오시는 외국인 카지노 고객분들이 이 정도의 하이롤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고, 최근에는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회사들에서 이런 정킷을 이용한 게임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카지노 산업을 얘기해 보고 있는데 내국인들이 접근 가능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더 먼저 좀 고객들이 찰 거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본다는 말씀이신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VIP 고객, 정킷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VIP 고객들의 접근성에 대한 약간 규제 같은 것들이 좀 생겨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마카오 시장은 좀 마카오 그 카지노 시장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뭐 중국 정부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규제도 좀 했었고, 아니면 이렇게 정기 규제도 하고 이러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랑 또 경쟁 관계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마카오 카지노에 대해서 한국 카지노랑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카오 쪽 VIP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 한국 카지노의 반사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마카오 카지노에 가시는 고객군이랑 한국으로 오시는 고객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VIP 고객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마카오에 실제로 가시면 VIP보다는 한 단계 낮은 고객인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지금 저희 레포트에도 이제 제목에도 있지만 마카오는 매스 고객 비중이 꽤 큽니다. 특히 이렇게 중국 본토에서 방문객들이 늘어나면 이런 매스 고객들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우리나라 카지노를 얘기할 때는 VIP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그림 7번을 보시면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VIP의 GGR, 저희가 그로스 게이밍 레비뉴라고 부르는 수치이고요. 이게 실제로 26%까지 감소를 했고, 뭐 이제 최근이 아니라도 2018년, 2019년에만 보셔도 거의 VIP랑 매스 비중이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5대5에서 6대4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카오 카지노 같은 경우가 국내 카지노랑 어떻게 다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VIP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오시는 카지노 고객분들보다 훨씬 더 이제 일간 어떤 지출액이 많은 경우가 크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하이롤러인 경우가 크고, 그리고 동시에 마카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일반 고객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가서 게임을 하는 경우인 매스 매출도 꽤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경쟁하는 시장 같지만 실제는 좀 고객군에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긴밀하게 또 경쟁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네. 또 국내 카지노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또 강원랜드가 대표적인데, 강원랜드 사실 뭐 이게 카지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강원랜드 사업 중에는 다른 또 리조트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요한 이제 비카지노 업장으로는 스키장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골프장이나 워터파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그 강원랜드 쪽에 어떤 수익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스키장이나 워터파크 등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도 코로나19가 이제 사라지긴 어렵겠지만 엔데믹이 발효된 이후에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복합 리조트, 그러니까 뭐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 이런 리조트 같은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실적 회복이 크진 않지만 이 부분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또 이제 이런 고객 방문객들이 늘어나면 또 회사 이익이 좀 늘어나고 수익이 좋아질 텐데 저희가 탑픽으로 이제 강원랜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살펴볼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실적에 좀 타격을 받았고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저희 강원랜드 레포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천천히 찾아오시고요. 네, 그냥 좀 차트로 편하게 보려면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는 사실 이 차트는 제가 강원랜드의 매출 총량 상한과 저희의 영업 매출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규제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피해가고 있는가? 피해가고 있다기보단 규제를 어느 정도 제대로 맞추어가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차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갈 때 이렇게 딱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확 빠진 부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비 영업 매출이 좀 줄었었습니다. 이유는 이 당시를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이 매출 총량 상한을 어겨서 좀 페널티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강원랜드가 영업 시간과 영업 테이블을 약 10%씩 뺏겼었고요. 그러니까 테이블 20대 그리고 네. 영업 시간은 2시간이 사라졌었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사라졌던 영향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영업을 평소 대비 10% 못하고 테이블, 네. 즉 카파가 10% 줄어들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2018년에는 2017년 그리고 2016년 대비 영업 매출 자체가 10% 정도 낮아졌던 거를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 없었고 오히려 2020년에는 심지어 이제 강원랜드가 ESG 측면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해에는 저희가 이제 뺏겼던 영업 시간과 테이블을 다시 돌려받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러니까 1,500억 정도 아니죠. 1조 5천억까지 매출이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20년에 보시면 매출은 4,400억 원 그러네요. 정도에 네. 머물렀습니다. 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2020년처럼 중간에 아예 영업을 못하는 시간들은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보시는 것처럼 7,750억 원까지 매출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역시 수많은 어떤 영업 제한 속에서 만들어진 이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코로나의 영향이 다 사라진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 약 2017년, 2016년 즉 지금 현재와 똑같이 테이블 수가 200개에 영업시간이 20시간 맞춰졌던 그 시기의 매출만큼 다시 매출이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잠깐 또 실적 전망도 좀 숫자를 봤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돼서 정상화되는 걸로 작년까지는 좀 적자였었죠. 예, 네.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영업이익으로 죄송합니다. 3,480억을 추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작년에 이제 530억 정도 적자를 냈었으니까 네. 상당히 이익 변화가 크게 좀 플러스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거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강원랜드가 테이블 수가 좀 늘어나고 캐파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을까요?
일단 테이블 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은 다 저희 그 규제 영향에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늘릴 수 있는 부분보단 이걸 가지고 문체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쉽게 테이블 수를 늘리는 거는 어렵고요.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점은 저희 레포트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최근에 영업 면적을 늘리는 부분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테이블이 200대가 있긴 했지만 이게 좀 좁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지 못하던 테이블들이 좀 있어요. 이걸 테이블들을 다시 배치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단기적인 임팩트보다는 중장기적인 임팩트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테이블 수 자체가 늘어나기 좀 어렵지만 영업 면적이 좀 늘어나면서 그동안 실제로 활용되지 못했던 테이블들이 활용이 되면 그러니까 가동률이 올라가는 제조업을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올해 막 바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도 좀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마카오 쪽 규제 때문에 아주 편안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엔데믹이 온다라고 해도 중국 고객들이 한꺼번에 돌아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아시는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복합 리조트가 있고요.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 같은 어떻게 보면 내국인 레저 수요를 위주로 이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두 번째로는 지금 잠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외국인 카지노를 쭉 놓고 봤을 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일본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특히 VIP 비중으로만 보셔도 저희 GKL 대비 파라다이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고, 실제로 매스 고객들도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일본 세가사미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이제 데리고 왔던 매스 일본인 고객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아무래도 외국인 카지노 내에서는 가장 좋은 회복세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지금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일본 VIP 비중이 좀 높고 또 복합 리조트로서 또 고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에서는 또 좋게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좀 장기적인 질문이 될 텐데 혹시 지금 해외에서는 온라인 베팅 이런 쪽이 좀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럴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네,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대부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장 국내에서는 뭐 이제 예를 들면 MGM이나 드래프트 킹즈 같은 데서 진행을 하는 그런 온라인 베팅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진행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고요. 이 부분이 바뀌려면은 뭔가 이제 그러니까 국회나 정부 쪽에서 아주 다른 의견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베팅 같이 이렇게 크게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 그러니까 엔데믹 상황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좀 즐길 거리들을 찾다 보면 국내 카지노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고 나서는 또 접근성이 좀 개선이 되면 외국인 카지노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화정 연구원님하고 함께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